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드리기가 조금 어색하네요. 지금 비상계엄령이 내렸다가 또 이게 풀렸다, 이 난리가 나니까 비상계엄이 지속되는 것보다도 더 아마 긴장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안한 긴장이냐 아니면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긴장이냐, 그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섞인 긴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조금 어색하게 됐습니다. 결코 안녕한 상태는 아닌데,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사 분석을 하면서 웃으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불안한 긴장은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좋은 일만 벌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애 같은 기대감도 우리는 안 갖게 될 줄 압니다. 뭔가 대한민국 자체가 거대한 변곡점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그 거대한 변곡점, 이제는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가 더 이상 거기서 버티고서 미국을 지배한다든가 이런 상상은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이후에 이 옳지 못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통치권 유고 상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통치권 유고 상황을 일으킨 자들에게 지금 드디어 정식 비상계엄이 터진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그들은 엄청난 불안과 심지어 공포까지 일어나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잠시 동안 이 대한민국 통치권을 사실상 유린한 이 대한민국 반역 무리들은 굉장히 신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해제 소리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와글와글 나와가지고 소리친 자들 있죠. 윤석열 탄핵하라 하고 소리친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얼굴도 다 나왔고 색깔도 분명해졌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명확하게 자기들 스스로 폭로하고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은요, 바로 해제 쪽으로 갔지만은 그네들로 하여금 자기 색깔을 드러내놓고 그런 길로 가는 자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국민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은 상황, 그런 것이 이번에 전개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비상계엄 터졌다가 해제된 그 몇 시간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더 이상 문재인이나 홍석현을 인해서 이 나라 통치권 유고 상황을 만든 무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엘리트층에서 군림해가지고 금수저 노릇을 하는 거, 이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터진 셈입니다. 그들 자신도 지금 다시 윤석열이 해제했다고 해서 기뻐하기에는 결코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닐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한박 식구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하신 분이 나타났더라고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예, 우리 한박 식구들은 그만한 통찰은 가지고 있어야죠. 비상계엄이 터졌다, 그다음 금방 해제됐다, 이것 때문에 쟤네들이 좋아서 날뛰고 소리 치면서 윤석열 탄핵
이 소리가 나왔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그들이 겁먹은 증거고 누가 그러한 악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동안 숨어있는 자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비상계엄이 계속되는 동안 국회로 열심히 쫓아가서 그걸 반대하는 그 비상계엄 해제를 갖다 하는 국회의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든 국회의원들, 자기들 색깔을 또 다 잘 드러냈죠.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제 덮쳐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태극기 애국국민들, 그 무서운 침묵, 그것이 곧 폭발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감이 컸죠.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그것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행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침묵으로 들어갔죠. 침묵으로 들어갔지만 그 침묵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은 실상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터뜨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해제 조치를 하게 한 힘은 실질적으로 밤중에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무슨 190명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190명은 안 됐을 겁니다. 그 뒤에 또 뭐 전화 연락하고 어쩌고 해서 그 법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숫자가 섞여서 19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걸 통과하지 이 비상계엄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이 행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가 그들의 공포감을 입증하는 거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을 연발해서 터뜨리는 그 말 속에는 얼마든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터뜨리고 싶으면 그건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 거꾸로 입증이 된 겁니다. 또 저들은 그걸 막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 해제하는 그 성명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그 한국 내부에 있는 좌우 금수저들, 이 대한민국 통치권을 유린한 자들, 이 비상계엄을 갖다 반대하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서 해제를 시켰을까요? 원래 비상계엄을 시작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현재와 같은 반응이 나타날 걸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만약에 몇 시간 뒤에 해제를 하면은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날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면은 이런 자들의 이러한 그 정치 몰이 여기에 몰려서 당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뒤에 항복하는 듯이 해제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까? 절대로 그들이 두려워서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 아무리 벌어져도 그럴지라도 해제한 상태가 그래서 저런 난리가 벌어지게 하는 상태가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 싸움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과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뭐 몇 명이 모여서 통과시켰든 말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갖다가 요구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해제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면은 원래 안 했던 겁니다. 한 거는 유리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반대하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한 거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상계엄 해제를 하도록 한 그 힘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건 현재로서는 저로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짐작들 하세요. 짐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끌고 가신 하나님의 뜻만큼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이번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해제하게 한 하나님의 뜻은요, 태극기 애국 국민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가능한 거구나. 하기로 결단하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비상계엄 반대하는 자들이 이걸 반대했다고 해서 만약에 유리하다면은 반대하는 대로 그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은 반대하는 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말 듣는 것이 불리하다면은 해제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든지, 이것은 비상계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한 것은, 원래 내린 것은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요청과 그 의분, 이것을 살려서 실행했던 것,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정의의 질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힘이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우선 윤 정권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윤 정권이 이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계산을 하게 한 다른 힘, 윤 정권과는 다른 그 힘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시킬 때 이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해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힘의 요청,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해제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 힘, 그 힘이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도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태를 이용해가지고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국민들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번 이 일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가슴속 깊이 윤석열이 나와도 소용없구나. 우리는 어찌 할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윤석열이라도 찍어서 이재명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물리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하던 그 좌절에서 온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그것이 윤석열을 움직이게 했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키도록 힘을 준 그 힘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이 특히 이번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기뻐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그들을 깨우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자신을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정의를 원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내 자손들까지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 자손들을 맡길 수는 없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런 자들의 지배를 원치 않는다 하고 부르짖었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그 목매인 부르짖음, 그거는 힘이 없는 듯해도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배후해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움직였던 그 힘까지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뭐가?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울부짖음,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윤석열을 움직이게 했고, 윤석열 배후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해제, 이런 전략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 숨은 힘, 그들도 움직이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이 깨어남을 통해서 드디어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택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광장에서 외치든 글로 외치든 방송으로 외치든 또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들 합쳐지는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 전체를 건져 올리면서 딥스테이트 세력을 쫓아내는 것 같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을 하는 쪽으로 올라서는 쪽으로 드디어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역시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이겨내는 변곡점 위에 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호령을 하는 것 같이 오늘 대한민국도 그러한 호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애국국민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오늘도 울면서 병이 들 정도로 아파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해프닝 같은 비상계엄 사태, 이것이 지금 벌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날아갈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는 소리도 있고 비웃는 소리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잘 견디세요. 이번 한번 비상계엄 해프닝 같이 벌렸던 거, 이것이 당신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당당하게 내보이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르죠. 또 윤석열 정권 자체는 이걸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뭐 탄핵한다 어쩐다 하는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정말로 이 대통령 통치권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은요, 이것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해제를 하면서 이루는 그 정치적인 성공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의 딥스테이트 세력과는 어떤 관계 단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미국 개혁 세력과는 어떤 식으로다가 함께 결합을 해 나가야 할지, 푸틴을 향해서는 어떤 설득력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도록, 그래서 트럼프와 협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지, 젤렌스키를 향해서는 함부로 딥스테이트 힘을 얻고서 대한민국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로 빼돌리려고 하는 이런 압력성 행위, 이런 못난 짓,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젤렌스키 행동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스스로 겸허하게 이제 전쟁을 그만하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물려줄 사람한테 물려줘야지, 지금 현재 정권을 갖다가 이미 물러설 사람이 지금까지도 차고 앉아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 한국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트럼프 개혁 세력, 전 세계 자유지향 평화지향 개혁 세력, 이것과 함께 합쳐서
딥스테이트를 함께 물리치도록 하는데 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소리치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부터 만약에 이 탄핵의 물결을 저들이 이렇게 세우기 시작한다면 현재 지니고 있는 직권을 가지고서 사법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만약에 이 탄핵을 몰고 오고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다시 비상계엄 사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여기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지향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트럼프와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창달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대세, 이것과 함께 가기로 이 작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대한민국 사태는 다시 잘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에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안심들 하시고 이번 비상계엄 터뜨려졌다가 해제되는 사태 때문에 혼란과 불안 이쪽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하고 소리치는 그 작자들이 오히려 지금 공포감에 겨워서 이 틈에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만 물리치면 또 뭐가 된다, 이런 그 어리석은 상황 판단을 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이제는 국민들이 당당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절대로 폭력적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직접 지시하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합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오늘날 이러한 그 통치권 유고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대한민국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운동을 터뜨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